자, 추격 매수, 저점 매수 전략, 거기에 또 일발 장전까지 오늘도 변함없이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사장과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자리했습니다. 어서 들어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정경민 사장 이슈부터 그리고 또 전략 가볼까요? 어떤 내용일까요? 자, 제2의 중동붐, 제2의 중동붐 어디서 올까? 네. 올까요? 네? 올 수 옵니까? 있을까요? 아버지 세대에서 아버지 실제로 사실입니다. 네. 옵니까? 왔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어제 나온 그 좋겠는데.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도시죠. 네, 빈살만 시티 네, 빈살만 시티 몇 조? 640조. 네, 그거 다 먹는 건 아닐 거고. 절대 아니죠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나올 때 이제 측정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그 이익을 이제 땡겨와서 네. 가상의 그런 이익을 가져와서 이제 무한대로 늘어나는 멀티플 이런 거를 이제 기대하는 거죠. 근데 왜 저재료가 어제 나왔을까?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가잖아요. 네. 그때 맞물려서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? 우리가 이제 숟가락 얹을 수 있을까? 제가 보기에는 미국하고는 별 관계 사이가 없어요? 당장 좋아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, 사우디가. 그래요? 그리고 좀 마음 한구석에는 그냥 불가근 불가원하는 관계로 미국과 사우디가 있어야 우리가 먹을 게 좀 많습니다. 네. 여러 가지로. 일단 고유가 시대의 최대 수혜국을 따지면 뭐 중국으로 꼽는 분들도 계시고 뭐 러시아로 꼽는 분도 계십니다. 역시 산유국이에요.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이런 예는 이제 한 50여 년 전에 이제 70년대 중동 붐이 증명을 한번 했었죠. 이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세계 경제에 한 획을 그은 사건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뭐랄까 참고를 해서 네. 이제 가능성을 좀 보는 거죠. 근데 좀 오늘 또 나온 얘기는 또 증산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. 유지를 한다고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. 그래도 근데 유가는 유가랑 조금 천연가스는 나름 큰 폭의 좀 하락이 좀 나왔죠. 근데 어쨌든 이 자원들을 어떻게 배분하고 유통하고 운송하느냐, 뭐 이게 좀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좀 맞닿아 있는 이제 그런 요인이다 보니까 이제 뭐 조선주나 조선기자재 이런 것들이 좀 강세가 좀 나왔었는데, 역시 이제 대부분의 이 수주 LNG선은 이제 한국이 거의 절반 이상을 지금 싹 가져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뭐 국내 3사는 물론이고 저는 이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, 그래서 이제 뭐 본행제, 조선기자재 정말 소울리스 수준으로 계속 언급을 좀 드려서 이제 뭐 한국카본, 뭐 하이로코리아, 동성파인텍, 뭐 국도학 뭐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언급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가장 가능성 높은 거는 역시 이제 정유시설의 고도화예요. 이제 늘 나왔었던 얘기고,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국제 유가의 어떤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이제 그런 약간 프로그래밍 같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, 네.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. 이제 원유나 천연가스 자체를 수출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거를 정제를 해서 이제 제품으로 판매를 해야 부가가치가 더 높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, 현재 시설을 좀 고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신재생이나 뭐 수소, 탄소 포집 뭐 이런 쪽에 그런 이제 플랜트들, 엔지니어링 기술들이 필요한 그런 설비들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요. 뭐 삼성 엔지니어링과 뭐 DL 뭐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이제 그런 종목으로 좀 볼 수 있겠고,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 빈살만 황태자의 네. 프로젝트로 떠오른 스마트 시티도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진 않았어요. 근데 뭐 자율주행부터 UAM부터 뭐 스마트 그리드, 그러니까 전력망부터 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뭐 미래형 첨단 도시라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림만, 이제 약간 막연한 이제 그림만 나온 그런 상태인데, 역시 이제 중동 지역에 과거 굉장히 오랫동안 참여를 했었고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가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한테는 뭐 딱히 이게 수주 소식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기대감만으로도 어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. 뭐 현대건설, 대우건설, 뭐 삼성물산, GS건설 뭐 이런 것들.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는 요즘 가장 날아가고 있는 게 이제 히림이죠. 히림? 네, 히림. 그건 뭐 우크라이나 재건? 아니에요. 히림이 중동하고 옛날 무슨? 그 버즈 두바이 할 때 네. 이제 설계 삼성물산하고 협업한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마천루라 그러나요? 그 이게 네. 높은 건물들, 진짜 초고층 앞선 건물들을 코너에도 얘기하더만. 예. 네, 그런 것들을 이제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수주가 나오면 히림 뭐 이런 게 또 되지 않겠느냐. 그러니까 막연한 것을 가지고 오는 기대감에 멀티플 무한대,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그런 움직임이죠. 그래서 상한가 가고 뭐 움직임이 좀 나오는 거죠.
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따가 또 일발 장전하고 또 조금 겹치는데 네.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가려져 있긴 합니다만 세계의 화약고는 중동이죠. 역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중동이고 제2의 중동 붐은 군사무기, 방산. 가장 현실성이 높은,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조선주와 이 방산 쪽이 가장 현실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에요.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틀어지면서 네. 이제 국산 방위 산업들의 그 제품들의 진출이 사실 이게 사용되지는 말아야 되는데 네. 어쨌든 이미 뭐 진행하잖아요, 그렇게. 팔리고 있죠.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원전과 방산 세일즈를 뭐 이런 이 중동 국가와 함께 이제 동유럽 쪽에서 좀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. 그러면 아니 이번에 나토는 북대서양 방위 조약이지만 군사 조약이에요, 군사 동맹인데. 네, 그래서 했잖아요. 또 중국하고 또 사이가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 종목들이 뭐 아까 언급하셨지만 조금 이제 그 구겨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국산 방위 산업들의 제품 그 진출이 작년부터 이제 러시가 나왔었죠. 그래서 이 뭐 아시겠지만 무기 산업의 가장 좋은 이 광고와 홍보는 실전 경험입니다. 근데 전 세계적으로 실전 경험이 있는 무기가 근데 사실 이제 미국산이 많은데 그건 좀 비싸기도 하고 관계가 좀 틀어진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한국이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그런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우리나라 기후 아시다시피 뭐 비 엄청 오다가 오늘 또 뭐 30몇 도 무더위로 가다가 또 한 3, 4개월 지나면 뭐 영하 원래 20도 폭우기의 갔다가 폭염입니다. 네. 네. 또 영하 한 20도 갔다가 뭐 이렇게 정말 변화무쌍하잖아요.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기후에 갖다 써도 좀 잘 작동을 한다는 이제 그런 또 강점도 있어서 일단 사막 지형을 감안한 지상 무기도 잘 팔 수 있고 4세대와 4.5세대 전투기도 지금 이제 굉장히 관심 높게 좀 이렇게 좀 의뢰가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 판매를 했었던 그런 방어 무기들, 그러니까 방어 미사일들 이런 것도 추가 수출 가능성이 저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높다. 이게 하반기에 몇 건 나온다 지금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근시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쪽은 아무래도 조선주 쪽과 이런 방산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쭉 지나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삼성 엔지니어링과 한국카본, 하이로코리아, LIG 넥스원 뭐 이런 종목들이 약간 그 중동 붐과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실적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일단 좀 선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뭐 압축하면은 그래서 저는 뭐 이따가 방산 얘기를 좀 할 것 같으니까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한국카본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케이. 네. 김영민 매니저는 오늘 뭘 보고 계시나요? 자, 김영민 매니저의 내용, 전략. 대안이 필요하다. 무슨 대안이 필요할까요? 네, 자동차 부품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. 네. 사실 이제 이재용 부회장하고 그 빈살만 왕세자가 관계? 친분이 상당히 좀 두텁다.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지금 실질적인 수혜주들 되게 이제 좀 참신한 시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주가는 막 히림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좀 세게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히림이죠. 생각도 좀 네. 드는데요. 아무튼 재밌는 분석을 저도 이제 좀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었고 제가 이제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제를 좀 선정을 좀 했는데 이게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장 투자 재검토한다라는 게 정말 조금 후폭풍이 좀 강한 것 같아요. 네. 실제로 어제 그제 이틀 동안의 코스닥 지수 하락은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의 급락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도 뭐 그 과하지 않을 정도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이틀 동안에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. LNF가 뭐 15% 이상 이틀 만에 급락을 해버렸고 사실상 이제 좀 레벨로 따져봤을 때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아주 좀 잘 버티고 있었던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미래에 대한 이제 또 기대감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기스가 좀 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워낙 좀 크게 이제 변동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시장 분위기도 결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독자적인 공장 외에도 GM하고 이제 합작법인에 대한 투자 솔직히 이제 그쪽이 훨씬 더 이제 좀 중요하기도 하고 투자 금액도 훨씬 좀 크고 생산 캐파로 따져봤을 때는 거의 뭐 85기가와트시 이상 되는 거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뭐 재검토하겠다라고 한 게 이제 10기가와트시 조금 넘는 거거든요.
다만 이제 시장 분위기도 지금 워낙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자칫 이제 조금만 높아 보이는 종목들을 일단 매도를 좀 때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그러면 다른 배터리 셀 기업들도 경기 상황을 감안해서 이러다가 또 투자가 조금 위축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쪽으로 급격하게 지금 반영이 좀 되면서 과잉설비 어제 잠깐 멘트했지만 그렇죠. 과잉설비에 대한 우려감 이게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심리적으로 막 확산되는 맞습니다. 예. 그게 결국은 이 캐펙스 투자라는 게 이게 결국은 어마어마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.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. 에코프로 BM 막 3년, 4년 이후에 수주까지 이제 땡겨가지고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걸 보고 이게 진짜 수주가 이제 최종적으로 정상적으로 될 건지 그거는 좀 미지수긴 한데 기대감이 너무 좀 빠르게 반영되는 것 같다. 그리고 이제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기술 수출을 하잖아요. 근데 기술 수출이 잘 되는 듯 하다가 1, 2년 지나서 그냥 뜬금없이 반환돼 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. 이게 그거랑 이제 설비 투자랑 거의 조금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경기 상황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들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노이즈가 생기니까 2023년, 2024년까지 막 고속 성장할 걸로 예상을 했던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남들은 이제 좀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은 조금은 레벨이 좀 높아 보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이제 매도가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염두를 해두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현대기아차 그룹의 이제 주가는 좀 재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전기차를 만들 때 사실 배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이제 전장 부품들도 들어가는 게 이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배터리나 배터리 셀 기업들에 비해서 사실상 좀 저평가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 약간 좀 우회하는 전략, 그게 이제 조금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조지아 공장 어쨌든 뭐 투자한다라는 거,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, 기아가 북미 시장에서 정말 이제 탁월한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, 이런 부분들이 좀 호재성 이슈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의 어떤 차익 실현 물량들이 소화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대안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보자라는 관점,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관련된 종목들은 뭐 구형테크, 조지아 공장 얘기 나오면서 가장 좀 강하게 또 급등을 한번 했었던 종목이고, 그 다음에 이제 화신이라든지 SL 요런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,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인베디드 솔루션 이런 것까지 확장하면 현대 오토에버,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가온칩스라든지 그리고 오늘 상장되는 넥스트 칩 같은 종목들, 네.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종목들까지 대체 종목으로 이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, 탑픽 종목은 뭐 부품주 중에서는 화신을 이제 탑픽 종목으로 좀 꼽아드리고, 네. 넥스트 칩 오늘 뭐 신규 상장되는데 사실 이제 공모가 13,000원인데 오늘 시초가가 얼마에 형성될지 모르겠는데 15,000원 정도 아래에서 이제 시초가가 만약에 형성된다면 저는 한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접근을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래서 이 두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내용 정리 화면 보시겠습니다. 김영민 매니저는 오늘 대안을 찾아서라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쭉 풀어주셨는데, 일단 기업은 화신과 넥스트칩 두 개를 선정해 주셨고, 정경민 차장은 뭐 개념은 그냥 저렇게 정해 주셨긴 했습니다만, 방산, 그다음에 이제 중화학 쪽, 뭐 중공업 쪽 이렇게 봐야 되겠죠. 네. 삼성 엔지니어링과 카본 이렇게 한국 카본 네, 정리해 주셨습니다.